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초 공사를 지금 이제 거의 끝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인데, 아까 이제 그 기초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주초, 다시 말해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추가 어떻게 놓이느냐 하는 것은 몇 칸집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놓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하록에 대해서는 또 목조 건축에 대해서는 몇 칸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정면의 칸수를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는 측면의 칸수입니다. 그러면 이 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사이 간자, 기둥과 기둥 사이 이런 말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자로 하면 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칸, 한 칸, 두 칸.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5칸, 3칸 집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칸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죠. 이래서 이게 정면 5칸이 됩니다. 한자로는 이 간자를 써요. 측면은 이건데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그래서 측면은 3칸. 네. 그러면 이제 집을 짓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나올 겁니다만, 대들보라는 말은 잘 아실 거예요. 보. 이게 보가 어디서 걸리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가 걸립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보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가 걸리는데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둥과 기둥을 나중에 기둥에 서면은 확 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위에서 도리라고 그러는데, 예. 이 도리가 무엇을 하냐면 위에 석가래를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에 올라가 가지고 확 물고 있는 이제 그것은 다른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석가래를 계속 잡아가지고 무게를 이렇게 기둥으로 연결시키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은 이걸 돌이라 그럽니다. 도리. 예. 그래서 도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이다. 이래서 정면을 도리칸. 여기는 뭡니까? 보가 지나갑니다. 보. 그래서 이것을 보칸. 양이란 말을 쓰죠. 한자로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여기서 지금 기둥이 안기둥이 있죠? 안기둥이 있으면 이것을 내진이라고 그래요. 내진. 예. 그러면 밖에는 당연히 외진이 되겠죠? 칸을 따질 때 가운데를 어간이라 그럽니다. 어간인데 그것을 칸으로 발음하면 어칸. 그 옆에가 협칸. 그 다음에 끝에 가면은 태칸. 어칸, 획칸, 태칸. 사찰에서 대웅전 중앙문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어간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찰에서는 보통 어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목수일 하는 분은 칸으로 이야기해요. 어칸, 뭐 이런 식으로 태칸, 협칸. 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간문은 어른 외에는 출입하지 말아라. 그러죠. 임금 어자를 써서 어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모서리 기둥, 우주가 되는 것이죠. 우주. 나중에 기둥이 앉게 되면 여기는 이제 높을 고자라서 고주라고 그럽니다. 고주. 아주 높은 기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 고주보다도 또 이 우주보다도 좀 짧은 것, 평주가 됩니다. 그건 기둥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5칸, 3칸 집이다 그러면 주춧돌이 이렇게 걸리는데, 안에 부분은 말하자면은 주추가 밖에처럼 멋있고 이런 거 잘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루가 덮이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신경을 쓰고, 이 무게만 잘 받치고 있으면 되지, 뭐 이게 모양 가지고 보는 건 아니니까 안에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선 아시고, 주초높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초라고 하는 것은 기둥의 초석,
다시 말해서 주춧돌, 우리식으로 하면 주춧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초가 아까처럼 잘 다져지고 완료돼야만 주춧돌을 놓습니다. 주춧돌을 놓는데 그게 더 방식이 참 재미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놓는 방식은요, 그 이제 일반 주초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춧돌도 이게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위 머리가 수평이 딱 맞도록 놓는 게예요. 이걸 일반 주초라 그래요. 딱 맞게. 그런데 우리가 제 맘대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딱 기준이 없이 할 때 은벙덤벙하다 그러죠. 그래서 주초에도 덤벙주초가 있습니다. 덤벙주초. 일반 주초는 똑같고, 덤벙주초는 자연석을 많이 쓸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큰 놈은 큰 대로, 작은 놈은 작은 대로 그냥 갖다 놔요. 이 두께가. 그러면 이 주춧돌이 일정하게 높지 않고 내려간 놈, 올라간 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맞추느냐? 기둥을 가지고 맞춥니다, 나중에. 주추를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기둥을 가지고 맞춰요. 그래서 도목수, 도편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계산을 잘 하죠. 신경 안 쓰고, 그 적당하다, 갖다 놔라. 덤벙주초에서는, 그 가정집에서는 보통 이게 이제 덤벙주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공들이 아주 정성껏 뭐 이렇게 주초를 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돌이시면 척 갖다 놓고 이제 하거든요. 대충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덤벙주초가 나온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춧돌에는 우리가 잘 다듬을 때 둥근 주초가 있고 네모 주초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둥근 주초가 제일 고급이고 보통 네모 주초가 이제 그 다음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석 이것은 뭐 그 있는 돌을 그대로 갖다 놓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둥근 주초나 네모 주초는 석공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목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건 또 석공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 별로 부자가 아닌 집, 넉넉지 않은 집은 그냥 자연석을 탁 갖다 놓고 말하자면 덤벙주초를 해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덤벙주초를 할지라도 밑에 기초는 반드시 그러한 아까 이야기한 절차를 밟아서 해놓지 않으면 그 집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목, 뭐 나무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네. 치목. 네. 이 치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벌목을 해서 나무를 가져왔단 말이죠. 가져왔는데 나중에 이게 쓸 때 그냥 말렸다가 쓸 때 이걸 깎자 이러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레들이 잘 낍니다. 왜냐하면 껍질 사이에 벌레가 껴요. 그래서 껍질은 반드시 벗겨버리고 저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껍질을 해놓으면 껍질하고 그 사이에 고개 보면 전부 다 벌레들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점차 안을 파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가진 상태에서 기둥 같은 거 세우면은 그 기둥 수명이 오래 안 못 갑니다. 안 그러면 살충제다 뭐다 자꾸 뿌려야 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껍질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껍질을 벗겨서 저장하던 그 나무를 그 기둥을 쓸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수장으로 쓸 것이다.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그 결구시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인방이다, 하인방이다, 뭐 문지방이다, 뭐 이러면서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수장이라 그래요. 수장. 그래서 수장이냐 아니면은 석가래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나무를 골라가지고 이제 필요해서 다듬는 것을 치목이라 그럽니다. 이때 이제 자기를 쓴다든지 톱을 쓴다든지 대패를 쓴다든지 이런 연장들을 써서 하죠. 근데 각기 이제 자기가 잘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질 하는 사람은 자기질만 해요. 자기질 하는 사람한테 톱질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화냅니다. 나는 그거 아니야 이러고는 안 한다고요. 자기질 하는 사람은 또 이제 그쪽 일만 쭉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질을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아주 잘하는 분들은요, 먹선을 이렇게 탁 튕기지 않습니까? 나무에 지금 나무를 이만큼 지금 깎아낸단 말이에요. 먹선을 탁 튕기면은 큰 자기 아시죠?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됐다 이게 뭐 물론 면은 아주 이렇게 됐겠죠. 예,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긴 자루를 가지고 깎습니다. 여기를 깎는데 아주 유능한 목수 양반들은 뭐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뭐 저하고 이야기한다면 스님 이 선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서가지고 이거 하면서 자기질하면서 그 무슨 이야기냐. 선을 없애고 깎을까요? 선을 그대로 놔두고 깎을까요? 그러면 먹선 하나 탁 튕긴 게 얼마나 두께가 되겠습니까? 그 두께를 다툽니다. 이 자기질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치밀하고 잘하는지 그 기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손 가지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 목수분들이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되고. 특히 저 자기질을 하는 분을 갖다가 그 백깎기라고 그렇게 이야기 보통 하는데 그분들끼리 백깎기 그러는데 이 백깎기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 보면은 왜 이게 지금 길게 이렇게 나무가 건너가는 게 있습니다. 받치고 그걸 용골이라 그래요. 용골. 그래서 배의 용골을 깎는 사람이다. 그거 깎듯이 하는 사람이다 해서 백깎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부라고 하는 것인데 축부. 이제 이 밑에는 이제 말하자면 기초하고 주초까지 됐으니까 그 위에 이제 기둥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기둥은 모양에 따라서 원기둥과 각기둥이 있습니다. 원으로 된 것과 이렇게 사각, 육각, 팔각 이런 게 있는데 이 원기둥도 우리나라는 참 재밌게 만들죠. 아래 위가 똑같으면 그게 원통형입니다. 원통형 기둥이 되죠. 지금 보는 게 내소사 대웅보전인데 대웅보전의 기둥은 위아래 지름이 똑같을 겁니다. 그게 이제 원통형 기둥입니다. 원통형 기둥. 송강사에 가면 국사전이 있는데 국사전에도 원통형입니다.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위아래 똑같은 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 기둥의 위가 더 무겁게 느껴져요. 흠이. 똑같은 건데도 위가 더 넓어 보이고 더 무겁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해요. 이러한 흠이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흘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흘림. 저기 제가 지금 그림을 갖다 놨는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확실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주두까지 올라간 건데, 기둥 위에 지금 올라간 주두까지 지금 올려놓고 지금 본 건데, 여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지름이. 이게 이제 원통형 기둥이고요. 여기가 좁고 밑에가 넓죠? 이게 민흘림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선이 직선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민흘림.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고. 배흘림 기둥.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흘림 기둥이 어떠고 저떠고. 방송에서 송광사 설명하는데, 이 법당은 배흘림 기둥이고, 이런 거 많이 들으셨겠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둥의 중간 부위가 볼록하게 되어 있는 요 형태를 배흘림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둥은 이와 같은, 이제 물론, 각 기둥은 같죠. 각 기둥은 위아래가 이제 보통 같고, 원 기둥에서 그와 같은 일이 나오는데요. 민흘림 기둥은 화엄사 각황전, 위가 좁고 밑에가 넓게 하는 화엄사 각황전이나 짱봉사 대웅전, 겸사 대웅전 이런 데서 이제 보이고 있고, 사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 세 번째 배흘림 기둥, 중간이 이렇게 불룩한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그 목재 건축으로 이제 보통 칠 때 세 개를 꼽죠. 그게 이제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이것은 그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입니다. 저 기둥이 배흘림 기둥입니다. 위도 좁고 밑에도 좁고 중앙이 불룩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왜 이 민흘림 기둥이라든지 똑같이 하면은 오히려 받치는 힘은 더 나을 거 아니냐.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이 하면 위가 무겁다. 그래서 왠지 자꾸 불안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좁게 해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기둥은, 사각기둥은 주로 시골에서 우리가 그 나무로 집 지었을 때 보통 사각기둥이 많습니다. 일반 가정집. 그 다음에 이제 육각이나 팔각 같은 경우는 아주 장식을 많이 하는 좀 장엄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자에 가면 많죠. 정자 가면은 각기둥이 많습니다. 육각기둥이나 팔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나무를 그 치목하는 데를 치목장이라 그러는데 치목장에서 목도로 이제 옮기죠. 기중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사람들 이게 완전히 수작업입니다. 사람 어깨 턱 메고 으쌰 이러면서 발 맞춰 이제 목도 하는데 치목을 해놓은 지가 오래돼서 곰팡이 쓸고 그러면 다시 그걸 다듬어 가지고 왜냐하면 곰팡이 쓸고 하면 빨리 상하니까 싹 없애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을 크게 뭐 원기둥 또 각기둥 해가지고 원기둥에서 말하자면은 원통형 또 미늘림, 배열림, 각기둥에서는 사각, 육각, 팔각 이랬습니다만은 기둥이 어떻게 그 어느 자리에 놓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위치에 따른 이름, 높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선물하십시오.